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무단 통치 시기부터 약 9년 동안을 철저히 탄압한 결과 우리 민족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서 일본에게 항거한 3.1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의 배경은 국내적 배경과 국제적 배경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제적 배경부터 한번 보면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약 5년 동안 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세계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세계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이 패배하면서 독일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할까 하면서 개최된 파리 강화회의에서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이라는 사람은 민족의 운명은 민족 스스로가 결정해야 된다라는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민족 자결주의를 말하면서 약소국들이 식민지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약소국들의 이런 식민 상태를 국가 스스로가 결정함으로써 독립을 해야 한다라는 논리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한반도에도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한반도에 있는 많은 애국지사들이 큰 영감을 받게 됩니다. 해외까지도. 그리고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러시아 혁명은 1917년에 러시아의 전제군주였던 로마노프 왕가에 대한 노동자나 무산자, 이런 사람들 프롤레타리아라 부르는데, 이들이 왕가를 엎고 왕을 없애고 노동자, 농민의 국가를 만들자라는 혁명이 바로 러시아 혁명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 정부를 만든 사건을 러시아 혁명이라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러시아 혁명이 발생하고 나서 레닌이라는 지도자가 약소 민족에 대해서 지원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민족 자결주의, 러시아 혁명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국제적인 여론이 한국의 독립을 인정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뉘앙스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해외 애국지사들이 여러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신한청년단이 활동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한독립선언 이런 것들 말하면서 한국이 독립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요. 국내에서는요, 고종 황제가 한많은 인생을 접고요 서거하게 되는데, 이때 고종이 독살됐다라는 소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분노가 고조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종교계나 학생들이 움직여서 우리나라를 독립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폭렬하지 않고 평화 시위를 계획합니다. 그래서 고종의 인산일이었던 시간보다 조금 더 뒤에 3.1절에 바로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3.1운동은요 총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3단계.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에서는 서울에서 추진이 됩니다. 실제로 평양에서 먼저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보면요, 서울이나 일부 도시권에서 중심으로 하는데, 민족 대표 33인이 천도교, 천주교, 불교 이런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태화관이라는 식당에서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합니다. 기미 독립선언서. 그래서 5등이 자야 조선의 독립국임을 선언하노라 차등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나라 독립을 선언하게 되고요. 그것을 말하자마자 이 민족 대표 33인은 자진해서 경찰서로 투옥됩니다. 그래서 학생과 시민들은 이런 탑골 공원에서 독립선언서 낭독을 하고요, 평화 시위 행진을 기획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때 민족 대표가 모두 구속되자 한 학생이 단상에 나와서 만세를 부르면서 비폭력 평화 시위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일부 도시권에서는 평화적으로 운동을 촉발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런 거국적인 운동들이 전국 도시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 교사, 상인, 노동자 여러 사람들이 시장을 열지 않은 철시 투쟁, 그 다음에 노동자 파업 투쟁, 그 다음에
만세 운동을 하면서 여전히 평화적으로 확산이 되다가 마지막 농촌이나 해외에서도 운동이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농촌들은 기본적으로 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한은요, 1910년대에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자신의 토지가 모두 빼앗깁니다. 또한 회사령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기업들도 모두 도산당하고요. 그 다음에 어업령, 광업령, 임야조사령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경제적 기반이 없어지고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본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이 많고요. 반일의식이 투철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자비한 일제히 9년 동안의 탄압에 맞서서 폭력투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3.1운동이 촉발되었을 때도 일본은 헌병을 동원하고 경찰 병력들을 모두 동원해서 유혈 진압을 시도했지만 3단계부터는 우리 민중들도 무력투쟁을 가미를 합니다. 그래서 대나무 창을 들고 일본 기마 경찰을 찌르고요. 없애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운동이 과격화되게 됩니다. 그러나 일제는 이러한 3.1운동에 의해서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군대를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화성 지역에서는요, 제암리라는 곳에서 학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제암리라는 곳에서 여러 남성, 여성, 노인, 아동 이런 사람 모아서 교회에 모아서 강제로 문을 잠그고요.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오려고 하면요, 무차별 총기 난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제암리의 주민들이 학살이 되는 그런 끔찍한 광경도 보여집니다. 일제히 무자비한 탄압 사례를 여지없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3.1운동의 의의는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습니다. 일제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조선 사람들 무조건 매로써 때리면 잘 통제가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조선 사람들이 응집력이 뛰어나고요, 독립의식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분, 직업, 종교의 구분 없이 전국민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일제는 문화통치로 통치를 바꿔버리게 됩니다. 또한 이런 한국인들의 민족 독립의지를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는,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계기 됩니다. 2019년은 바로 이 임시정부 수립의 100주년입니다. 100주년. 문제 내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런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모든 역량을 응집시켜서 이 독립운동을 컨트롤하는 타워가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합쳐져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민족운동 주체가 확대됩니다. 이전에는 유생들이나 일부 지식인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있었다면 이후에는 학생, 농민, 노동자들도 모두 독립운동의 주체가 됩니다. 주체. 또한 일제는 식민 통치 방식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꿉니다. 민족 분열을 시키겠다는 의도였죠. 그 다음에 세계사적 의미에서는 전 세계에 있었던 약소민족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중국의 오사운동, 중국도 당시에 군벌들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었는데 이런 현실을 비판하는 오사운동이 있었고요. 또한 인도의 반영운동, 영국에 반대하는 운동이 전개됨으로써 인도나 중국의 주권을 수호하고 독립을 하려는 의지의 운동이 영향을 줍니다. 이상입니다.